아라비안 나이트. 세계의 사가 이야기. 재상의 딸과 첫날 밤을 치르는 베드레딘 하산. 아라비안 나이트 지난 이야기. 사과를 훔치고 장난으로 한 거짓말 때문에 사형을 당할 처지가 되는 흑인 노예를 살리려고 대제상은 자신의 이야기가 더 놀라우면 노예를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옛날 이집트의 현명한 제상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이가 좋았던 형제는 같은 날 동시에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과 딸을 낳아 서로 결혼시키기로 하는데, 결혼식 이야기를 하다 언쟁이 벌어져 형이 모진 말을 하자 동생은 카이로를 떠나 발소라의 제상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제상의 신임을 얻어 그의 사위가 되고 장인에 이어 제상이 되며 잘생긴 아들을 낳아 키우다 어느 날 병이 들어 죽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너무 슬퍼한 아들이 두문불출을 하다 술탄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술탄이 자신을 잡아오라고 했다는 술탄의 명령을 미리 전해 들은 아들은 도망쳐 아버지의 무덤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그때 정령이 그를 보고 친구인 요정에게 보여주는데, 요정은 카이로에서의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령이 훨씬 더 기막힌 사람이 누구냐고 하자 요정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집트의 셈세딘 모하메드라는 재상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20살 남짓한 딸이 있습니다. 이 아가씨의 미색을 소문으로 들은 술탄은 재상을 불러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해줄 수 있겠냐고 했고, 당황한 그는 자신의 동생 누레딘 알리와 자식들을 혼인시키기로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사라져 소식을 알 수 없었는데, 나흘 전에야 발소라의 대제상으로 지내다 아들을 하나 남기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과거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셈세딘 모하메드의 말에 극도로 화가 난 이집트 술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의 딸을 자신의 종들 중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추악한 자와 결혼시켜버리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술탄은 꼭추인데다 무서울 정도로 못생긴 마부 하나를 불러와 셈세딘 모하메드에게는 그의 딸과의 결혼에 동의하라고 한 뒤 그 앞에서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인들이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 괴상한 결혼식의 준비는 이렇게 끝났고, 지금 이 순간에 고관대작들의 종들이 목욕탕에서 꼭추가 몸을 씻고 나오면 신부에게 데려가려고 횃불을 하나씩 들고 공중 목욕탕 문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요정이 그녀가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절세 미인이라고 하자 정령은 자신은 그 아가씨의 미모가 이 청년을 능가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했고, 요정은 이 청년이 그 아가씨의 짝이 될 만한 남자라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둘은 좋은 일을 해보자고 의기투합되어 이집트 술탄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그 마부하고 이 청년을 바꿔치기해 놓기로 하는데, 정령은 자기가 청년을 잠든 채로 카이로에다 옮겨놓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실현된 후 그를 다른 곳에 옮겨놓는 일은 요정이 했는데, 상의가 끝나자 정령은 베드레딘을 들어올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카이로까지 날아가 잠시 후 나올 꼭추를 기다리는 공중 목욕탕의 대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베드레딘 하산은 자신이 생전 처음 보는 도시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 여기가 어디냐고 소리치려고 했지만 정령이 말하지 말라며 횃불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대문 앞으로 가서 모여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잠시 후 결혼식이 열릴 홀 안으로 들어가 신랑 오른편에 서서 가슴에 차고 있는 돈주머니를 열어 행진하고 있는 악사들과 춤꾼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신부 주위 여종들에게도 인색하게 굴지 말고 돈을 듬뿍듬뿍 꺼내어 아낌없이 나눠주라고 하자 베드레딘은 목욕탕 대문 쪽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 신부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꼭추와 동행했습니다. 베드레딘 하산이 주머니에서 금화를 한 움큼씩 꺼내 그들에게 나누어 주자 유심히 쳐다보던 그들은 그가 너무도 늘씬하고도 잘생겨 눈을 뗄 수가 없었고, 그렇게 행렬이 셈세던 모하메드의 집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수의들이 횃불을 들고 따라온 종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아 베드레딘 하산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악사들이 베드레딘과 함께가 아니면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그는 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을 그들 무리에 섞이게 한 후 수의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함께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를 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재상의 딸과 가까운 곳 화려하게 장식된 옥좌에 앉아있는 꼭추의 오른편에 앉혔습니다. 신부는 아름답게 치장하고 앉아 있었지만 너무도 추하며 사랑에 합당치 않는 신랑이 그녀 옆에 앉아 있으니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는데, 예식은 단상 가운데서 거행되었습니다. 베드레딘 하산이 홀에 들어서자 모든 부인들은 그의 체격과 우아한 거동, 그리고 준수한 용모에 넋이 빠져 시선을 뗄 줄 몰랐고,
급기야 신부에게 합당한 사람은 꼭추가 아니라 저 잘생긴 청년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권력을 남용하는 술탄을 저주했고 꼭추에게도 욕설을 퍼부었고 신부는 의상을 갈아입고 시녀들을 거느리고 홀을 돌았는데 배드레디는 주머니에서 금화를 한 움큼씩 꺼내 신부 뒤를 따르는 시녀들에게 주었습니다. 무튼 그렇게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배드레딘이 할 수 없다 현관문을 나서자 정령과 요정이 앞을 가로막고 여기 남아있다가 신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했고 꼭추는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꼭추가 용변을 보려고 밖에 나왔을 때 정령은 큰 검은 고양이로 변신해 소리를 내며 울었는데 고양이의 몸집이 점점 부풀어 올라 새끼 당나귀만큼 커지자 꼭추는 두려움에 전신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들소로 변해 감히 내 놈이 내 애인과 결혼하려고 해라고 외쳤는데 정령은 사람으로 변해 무슨 분부든 다 따르겠다는 꼭추를 거꾸로 들어올려 물구나무 자세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정령의 격려를 받은 베드레딘 하산은 신방에 숨어들었고 잠시 후 신부가 어떤 목파에게 이끌려 들어왔는데 깜짝 놀라는 신부에게 베드레딘은 술탄이 장난으로 재상을 속인 것이고 진짜 남편으로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재상의 딸은 얼굴이 활짝 펴졌고 옷을 벗고 침대에 오르자 베드레딘은 터질 듯한 기쁨을 느끼며 자기도 옷을 벗고 속옷만 걸친 채 잠자리에 들었는데 정령은 요정에게 빨리 이 젊은이를 어디로 옮기자고 했습니다. 두 연인이 깊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간 요정은 베드레딘 하산을 들어올려 정령과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성문 앞까지 놀라운 속도로 날아가 성문역 땅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정령과 함께 떠나갔습니다. 성문이 열리자 성 밖으로 나가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몰려나왔는데 그들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자는 베드레딘 하산의 모습에 놀라 크게 떠들자 베드레딘은 잠에서 깨어나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곳이 다마스쿠스의 성문 중 하나라고 하자 놀란 베드레딘이 자기는 카이로에서 잠들었고 그 전날에는 발소라에 있었다고 하자 이를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가 도성으로 들어가자 미친 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당황한 청년은 사람들을 피하려고 마침 문을 여는 제과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제과점 주인은 왕년의 아라비아 사막의 도적 두목이라 그가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노려보자 사람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물러가자 제과사는 청년에게 누구이며 다마스쿠스에는 어떻게 오게 됐는지 등을 물어보았는데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이제까지 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고 인내를 갖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 자신의 양자가 되어 이 집에서 지내라고 하자 베드레딘은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해 제의를 받아들였고 하산이란 이름으로 그의 집에서 지내며 제가를 배웠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잠에서 깨어난 샘세딘 모하메드에 따른 옆에 베드레딘이 없는 것을 보고 그가 곧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친인 샘세딘 모하메드가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딸과 함께 슬픈 운명을 한탄하려고 찾아온 것이지만 딸이 너무 흐뭇한 표정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딸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던 재상이 밖으로 나와 발견한 것은 머리를 화장실 바닥에 처박은 꼭추였습니다. 재상이 꼭추를 똑바로 세워주자 꼭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왕궁으로 가서 술탄 앞에서 정령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하소연했지만 술탄은 배꼽을 잡고 웃기만 했습니다. 샘세딘 모하메드는 놀라고 혼란스러운 심정으로 딸의 방에 돌아왔는데 의자 위에서 베드레딘이 벗어놓은 옷을 살펴보다 터번 속 수첩에서 동생 누레 알리가 쓴 내 아들 베드레딘 하산에게라는 제목을 읽었습니다. 재상이 어리벙벙했는데 그의 딸이 돈주머니를 발견해 건네주었는데 베드레딘이 아낌없이 돈을 뿌렸음에도 정령과 요정의 배려로 금화가 원래대로 가득 들어있었고 베드레딘이 유대인에게 써준 서류가 있었습니다. 베드레딘 하산에 붙인 누레 알리, 소유의 선박 중 발소라 항에 첫 번째로 입항하는 선박에 선적된 상품을 본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베드레 하산에게 인도함. 재상은 이 글을 읽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그대로 실신해 버렸는데 딸과 시녀들의 간호로 깨어난 샘세딘 모하메드는 딸에게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낸 신랑은 누레 알리의 아들, 즉 사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모두 읽어보았는데 그곳에는 누레딘이 발소라에 도착한 날짜부터 모든 것이 적혀 있었고 그 날짜들이 자신의 결혼 날짜나 딸의 생년월일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즉시 수첩과 돈주머니를 들고 술탄에게 달려가 보여주자 술탄은 재상의 일을 용서했으며 기이한 이야기에 너무 감탄해 세세한 상황들을 모두 글로 적어 놓아 후세에 남기라고 분부했습니다.
한편 조카가 왜 사라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샘세딘 모하메드는 이래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을 보내 카이로 전체를 뒤져보게 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 찾아보아도 신랑의 종적은 묘연했습니다. 재상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결혼식 당시 집안 상황을 정확하게 적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올라 모든 것을 자세히 적은 후 베드레에 놓고 간 것과 함께 상자에 넣고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세계의 사가 이야기, 잘생긴 아들 아지브를 낳고 기르는 미의 여왕으로 이어집니다.